정말 지난 십수년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련의 강력 범죄를 보면 엽기 공화국이 따로 없죠.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가 하루가 멀다 하고 벌어지고 있고, 유영철을 필두로 강모순, 정남규, 김길태, 오원춘, 이런 케이스는 해외 토픽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엽기적인 범죄인데, 이런 게 한 해도 거르지 않고 계속 벌어지고 있고, 연쇄 사건은 아니지만 그 행위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강력 범죄 못지않게 잔인한 이런 사건들은 거의 매일 뉴스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쇄 살인마가 줄어든 것은 연쇄 살인마 사이코패스가 없어져서 그런 게 아니고, 전문가들에 의하면 연쇄 살인으로 넘어가기 그 전 단계에서 검거가 되기 때문이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런 게 다 이제 사형제 폐지와 연관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런 흉악 범죄가 벌어질 때마다 우리는 변화된 세월 탓, 변화된 어떤 가족 윤리, 이런 식의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 실제적인 대책은 외면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년간 정말 수많은 부녀자와 어린이들이 참혹하게 죽어나갔는데도 이를 진정으로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는 정치인이나 지도자가 한 명도 없었어요. 하다못해 명색이라도 범죄와의 전쟁 같은 거, 그런 거라도 한번 해보자고 주장하는 정치인도 없고, 사형제를 좀 내세워서라도 이것을 막아보자 하는 그런 주장을 공론화시킨 정치인도 한 번 없습니다. 정말 돌이켜보면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고 대책을 세웠더라면은 죽지 않아도 될 목숨이 너무 많았습니다. 총기 소유가 허락되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개인이 취할 수 있는 자기 방어 수단은 지극히 제한적인데요. 가장 강력한 개인 방어 수단인 총기 소지권을 우리는 나라에 반납했죠. 미국 기준으로 본다면. 그만큼 국가는 치안에 더욱 만전을 기하고, 범죄가 벌어질 때마다 이 범죄가 과연 막을 수 없는 범죄였는지 치안당국하고 사법당국은 정말 진지하게 반성하고 또 미안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처럼 강력한 개인 방어수단이 있었으면 범죄자들이 손쉽게 아무 사람이나 범죄 대상을 잡아서 공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여자라도 핸드백에서 총이 나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범죄 대책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직시하고 정리해야 할 사안이 바로 이 현재의 사형제도 문제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흉악 범죄에 대해서 사형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실제로 집행을 하지 않는 현상이 지금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한 뒤부터니까 1997년부터 올해까지 지금 24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흉악 범죄가 사형제 폐지 이후에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애써 부정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거든요. 이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사형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밝혀진 바 없다, 이렇게 주장하죠. 하지만 이것은 분명하게 사실과 다르며 선동적입니다. 사형을 포함해 모든 형벌은 당연히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형법에 범죄 조항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범죄 행위에 따라서 형법의 세기를 이렇게 달리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형이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증거가 밝혀진 바 없는데 뭐 한다고 형벌을 적용해요? 사형도 효과가 없는데 그 아래 단계의 형벌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논리대로라면. 그래서 모든 형벌은 당연히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에 좀 더 가깝게 말하자면 형벌에 비례하여 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진실에 가깝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범죄에 대해 경중에 맞는, 무겁고 가벼움에 맞는 형벌을 법으로 제도화시켜 놓은 법치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형은 가장 강력한 처벌 조항입니다. 사람을 죽인 자는 기본적으로 사형에 처하도록 형법에 명시하고 있고, 사형 조항에 따라 붙는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조항은 무조건 사형에 처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정상을 참작한다는 이런 의미죠. 문제는 형법에 명시된 일국의 최고 형벌 조항이 사문화된 지가 오래라는 겁니다. 그것도 무슨 특별한 공론화 과정 없이 지도자 개인, 김대중 개인의 법 철학이나 어떤 종교적 심년 등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이죠.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에 단 한 건의 사형 집행도 하지 않아서 국제인권단체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사실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현재 사형제가 없는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데 사형제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단지 검찰이 구형을 안 할 뿐이고 판사가 선고를 안 할 뿐이죠. 사람은 학습의 동물이라서 20년 가까이 사형이 집행되지 않다 보니까 아무리 남의 생명을 뺏어도 자기는 절대로 죽을 염려가 없다는 사실이 이제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그리고 모든 국민들에게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잔혹한 범죄를 저질러도 자신의 목숨만큼은 안전하다는 것을 삼척 동자도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죠. 거기다가 어지간한 연쇄 살인범 외에는 신분 공개에 염려조차 없습니다. 사람 한두 명 죽여서는 이제 본인이 신분이 공개 안 된다는 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법에 엄연히 존재하는 형을 집행하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판사들이 사형 판결 자체를 꺼리는 풍토가 만연해졌습니다. 판사들이 어차피 사형 판결을 내려도 집행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굳이 왜 내가 사형 선고 판사라는 오명을 달고 다닐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심리에 젖어 있거든요. 이것은 법조계 내에서 나온 자성의 목소리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법관들은 판사가 된 이상 대법관 한 번 하는 게 최고 소원이고 최고 목표인데, 이렇게 자기가 흉악 범죄자에게 사형 판결을 내렸다가 사형 판결을 내린 판사다 이런 꼬리표가 따라다니면 나중에 대법관이 되는데 혹시 문제가 될까봐 경력 관리를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온춘처럼 아주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훼손하고 서진환처럼 한 가정을 파탄으로 내몬 이런 악마적 범죄자에게도 사형 판결이 내려지지 않는 상황까지 와버린 거죠. 엄연하게 사형 조항이 있는데도 판사들이 사형 판결에 간대한 것뿐만 아니라 흉악 범죄에 대해서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도 너무나 동떨어진 판결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예전에 공부하라고 나무라는 어머니를 살해한 고등학생에게 법원은, 그때 여자 판사인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3년상을 치르는 마음으로 교도소에서 반성하라. 이게 뭡니까? 이런 무슨 지극히 모성에 넘치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는데, 아니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죽이는 존속살인은 우리 형법에서는 가중처벌을 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실제 판결에서는 오히려 온정주의가 이렇게 앞서고 있죠. 그러면은 법전이 왜 필요하죠? 법전에 있는 형도 적용 안 시키면. 그리고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그런 비속살인, 자기 자식을 죽이는 경우는 더 심해요. 이럴 때는 거의 대부분 초범, 생활고, 심심이야 이런 것을 이유로 들어서 3년 미만의 징역이나 집행유예 선고를 때립니다. 그러니까 자식을 소유물로 인식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정작 법원은 일반 살인사건의 평균에도 못 미치는 그런 형을 선고하고 있는 것이죠. 예전에 내연녀를 잔인하게 죽인 사람한테 법원이 7년 징역형을 선고해놓고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렇게 판결한 판사도 있었습니다. 아마 피해자가 하늘에서 본다면 영혼이 벌떡 일어나서 자기 목숨까지 겨우 7년이냐 이렇게 통곡을 하면서 구천을 떠돌겠죠. 우리는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을 두고 그것이 위법행위라는 것 자체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마치 사형을 집행하지 않은 것을 두고 우리가 대단한 인권국가 반열에 오른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도 있죠. 제가 이걸 인권 코스프레라고 많이 비판을 해왔는데요. 법의 명령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뿐이죠. 저 김정은이처럼. 하지만 정상적인 법치국가에서는 법을 집행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를 거부하는 것은, 이것은 직무유기나 직권 난용이라는 범죄 행위일 뿐입니다. 법치국가에서는 법 집행을 지도자 개인의 철학이나 종교적 이유로 보이콧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